오히려 대치동에서 만점을 나오기는 힘듭니다. 지방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대치동 친구들은 어렵고 심화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선생님들하고 그 안에서 풀어버리고 선생님들이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풀었다라고 착시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 친구들은 충분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주고 또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좀 더 사고하고 노력하고 더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터득 방법.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16년 차 대치동에서 네모과학을 운영하고 있는 주광무 선생입니다. 오프라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성학원이나 한국학원 여기서 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래탐구에서 대치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와서 오프라인을 진행하다가 2010년에 이제 네모과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은 사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게 온라인의 선두주자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비상예두가 런칭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고등부 인간 강사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공무원 쪽에 7급, 9급 공무원, 그래서 시대예두나 서울고시각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번에 2022학년 개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해당되는 부분에서 2028학년도부터 입시가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좀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과학은 암기가 아니다라는 책을 또 이렇게 출간하게 됐고 그거에 맞춰서 좋은 계기로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구분할까요? 라고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이들이 과학을 문제 푸는 어떤 그거에 대한 좀 많은 문제를 풀려고 요런 쪽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요? 과학적인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자연 선택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존 경쟁을 할 때 환경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생존 경쟁에 해당되는 건 결국은 과잉 생산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수험생들은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왜 이렇게 막 문제를 많이 풀고 그렇지? 이게 뭐지?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과잉 생산이라는 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좀 글로벌해졌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잉 생산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 환경 변화가 생겼다면 우리 애들의 교육에 해당되는 철학이나 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약간 좀 퇴보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좀 받고 있고요.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도를 했을 때는 좀 공부를 할 줄 아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공부를 할 줄 알았던 거고 요즘 애들은 문제를 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사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집도 많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생각, 즉 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막 논리적인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장됐습니다. 문해력이나. 근데 요즘은 뭐냐면 정보는 예전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쇼폼처럼. 그러니까 정보는 많은데 그거를 눈으로 또는 입으로 즉각 즉각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부적인 영향으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대치동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사고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대치동이면서 아이들한테 좀 가급적이면 진실을 좀 말해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도 그렇고 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학교에서는 좀 영재적인 부분들을 발굴하고 뭐 사고하는 측면들 이렇게 다 아름다운 말들을 해 주는데 결국은 대치동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선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고등학교 가면 할 시간이 없다. 입시를 했을 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단연간 의대, 의치안 요런 부분들에 대한 쏠림 또 그리고 이과를 선호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수학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또 수학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들이 많이 할애다 보니까 과학에 해당되는 거를 나중에 해도 돼가 아니라 미리미리 막 빨리.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언어적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빨리 문제 풀고 그 뭔가 입시 체제 틀 안에서 그것만 빨리 해결하면 돼. 그리고 합격의 요건만 맞추면 돼. 라는 어떤 부분으로 달려오다 보니 결국은 아이들이 그 어린 영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습득하려다 보면 물론 성공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좀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치중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사고하면서 가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건 되는데 뻥크난 상태로 듬성듬성 이렇게 가는 또 그거에 해당되는 게 현행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가기 위한 거를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건 입시의 어떤 정확한 틀하고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대치동에서 과학을 하는 거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분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모님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는 영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심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치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어에 해당되는 건 자연스럽게 애들이 체도가 되는데 결국은 입시 체제가 절대등급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몰입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특화된 정형화된 요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갭이 저는 이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적인 갭일 거냐 과학적인 사고 능력의 갭일 거냐라고 하면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줄 아는 애라면 지역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이가 충분히 사고하고 또 오히려 저는 모든 부모님들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대치동에서 만점을 나오기는 힘듭니다. 지방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치동 친구들은 어렵고 심화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선생님들하고 그 안에서 풀어버리고 선생님들이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풀었다라고 착시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 친구들은 충분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주고 또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좀 더 사고하고 노력하고 더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터득 방법 어떻게 보면 과학 공부를 따라서 모든 공부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 선생님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수하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을 떠나서 입시적인 부분을 갔을 때는 조금 그게 큰 차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학년일 때는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가 이제 2028학년은 융합적 사고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왜라는 부분이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왜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왜라고 물어보는 왜는 아닙니다. 이 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는 애들을 예를 들면 밀도가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러고 있을 때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뭐 제가 밀도는 부피는 질량이야. 그럼 얘가 밀도가 왜요? 부피가 뭐예요? 질량이 뭐예요? 왜 킬로그램 써요? 왜 리터를 써요? 이거를 중학교
2-3 학년이 하고 있다면 이거는 왜라는 질문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라는 질문은 뭐냐면 아이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응용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자기가 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왜라는 걸 던져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이 막 생기는 거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이런 게 성취감이 되는 거고 이 성취감과 같이 합쳐지게 되면 콜라보가 되면 결국은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 몰입돼 있는 애를 우리는 속된 표현이 좀 "미쳤다. craz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즐기는 애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즐기는 애가 또 못 따라가는 게 결국은 crazy죠. 고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그냥 "왜?"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창의적으로 독창성, 유창성 이런 것들 발휘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질문은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과학의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그다음에 언어학, 그다음에 영어, 심지어 다방면의 모든 철학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해 주실 건 없고요. 저는 "교육이 왜 부모의 몫이냐."라고 아직까지도 퀘션마크입니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학력고사 이전에 부모님들은 많이 일을 하시느라고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은 전부 다 왜라는 말을 던지고 지금의 가장 최선두주자의 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이끄는 주역이 되셨던데 인제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이보다는 학교에서의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기초 학력에 대한 배양 그리고 그 기초 학력에 배양이 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그것들이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분위기여야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들은 일반적으로 영재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질문하는 거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찌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상파스라고 똑같은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 물어주고 그거에 칭찬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알아가 보고 요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교육이 바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자기가 필요하는 걸 그럼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치얼업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인제 그건 미국 교육이고 그럼 우리나라 같이 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인지시켜 줘야 되는 거고 초등교육에서는. 그리고 인제 그 부분들을 중등에 와서 쪼끔씩 문제화 적용시켜 보고 고등에서는 다방면의 고리를 알고리즘을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부모의 몫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가장 많이 이제 학원에서 제가 현행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숙제가 많냐?" 그다음에 어 "애들은 많냐?" 그럼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험을 하느냐?" 이제 저학년들은 "실험을 하느냐?" 그러나 좀 중학교 이상들은 "수행 평가를 해 주느냐?" 뭐 요런 질문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입시적인 어떤 풍토가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저학년,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까지도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입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쪼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주는 정보가 많은데 그 학원에서도 진실처럼 보여지는 거지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에 대한 치중 이런 부분들도 막 하다 보니까 아이의 과학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어떤 질문들에 또 "내 아이는 과학을 이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 경험과 철학 그다음에 과학 지도에 해당되는 영향력을 묻기보다는 쪼끔 "그 틀은 어때요? 시스템은 어때요?" 뭐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질문하는 게 쪼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점수로 채워지는 도구화되는 학원의 역할로 좀 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